혹시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수십만 명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채무조정 제도가 최근에 아주 크게 바뀌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갚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말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1월 30일 이 빚에 대한 규칙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놓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존 제도가 왜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구명줄을 던져주긴 했는데 이게 길이가 짧아서 아슬아슬하게 손에 닿질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전 제도가 딱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원금이 딱 1,500만 원 이하여야만 특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자가 조금만 붙어도 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눈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그냥 놓쳐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드디어 그 짧았던 구명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줄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네, 바로 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빚의 원금 한도가 기존 1,500만 원에서 무려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3.3배나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그냥 한도가 늘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아예 기회조차 없었던 수십만 명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나도 해당될까? 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아주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는요, 특히 사회적으로 더 힘든 위치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 70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에만 해당되시면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자까지 다 합치니까 빚이 5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나는 안 되겠네? 이렇게 지레짐작하시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는 그동안 불어난 이자는 아예 보지도 않고 오직 원금만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대구에 사시는 김 선생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총 빚은 7천만 원이지만 원금이 4,500만 원이라서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저 골치 아픈 이자 2,500만 원은 나중에 전부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상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원금의 딱 절반, 50%만 3년에 걸쳐서 나눠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7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초수급자처럼 상황이 더 어려운 분들이라면 심사를 통해서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의 10%에서 20% 수준까지도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빚이 5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분들을 위한 특별 조치도 있어요. 1년 이상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본 뒤에 빚 전액을 아예 없애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이제 빚 한 건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숨겨진 함정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조 선생님의 사례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서 무려 4천만 원의 빚을 해결하고 이제 정말 자유다 생각했는데 한 달 뒤에 통장이 압류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던 세금 3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을 받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빚, 이걸 바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는 꼭 사진을 찍어서라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빚 같은 개인 간의 채무는 해결해 주지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 그리고 자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인 양육비 같은 것들은 절대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예 다른 빚이거든요.
혹시 이런 빚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따로 해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죠. 지금부터 두 번째 마라톤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무너진 여러분의 신용과 금융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에요. 당장은 신용 점수가 바닥이겠지만 걱정 마세요.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을 다시 쌓는 방법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신용 플러스 같은 앱을 통해서요, 내가 성실하게 내고 있는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내용만 제출해도 점수가 바로 오릅니다. 그리고 연체 기록이 없는 깨끗한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는 것만으로도 신용은 다시 차곡차곡 쌓여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이 방법으로 1년 반 만에 신용불량 수준이던 450점에서 아주 안정적인 720점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새로운 기회, 다시는 잃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만은 스스로에게 꼭 약속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급해도 쉽고 빠른 대출이라는 문자에 속아서 불법 사금융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보증은 절대 서주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의 존엄성과 자리를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전화벨 소리가 두려워서 가슴이 찰릉 내려앉으셨다면 이제 그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혹시 우리 손주인가? 하고 기대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첫걸음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로 전화 한 통하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시작입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